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높임 표현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그림 보면요. 할머니께서 자, 방에서 책을 읽으신다. 자, 할머니께 과일을 잡수시겠냐고 여쭈어라. 자, 그 다음, 할머니 과일 드시겠어요? 자, 할머니께 과일을 갖다 드렸다. 자, 우리 국어에는요, 높임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주체 높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뭐, 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마냥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일단은, 자, 높임 표현은 말하는 대상이나 상대, 행위의 대상에 따라 화자가 그의 높고 낮은 정도를 달리하여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방식이라 체계를 말한다. 자, 그래서 높임 표현에는 선생님 조금 얘기했는데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에서 사용한 예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일단 1번으로 자, 주체 높임이라는 게 있죠. 자, 따지고 보면요. 이게 조금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자, 문제를 좀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어에 놓인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 자리에 자, 우리 맨 앞에 보면 주어잖아. 자, 할머니께서 방에서 책을 읽으신다. 뭐 이 방에서는 뺐다고 치면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신다. 그럼 우리 이게 주어고요. 이게 목적어고 이게 서술어잖아. 그래서 그러면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은 키워드가 자, 우리 주격조사 이가가요. 자, 주어 뒤에 자, 키워드입니다. 깨서가 붙으면 일단 주체 높임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서술어 자리에 자, 뭐뭐 의 시 그러니까 시자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게 현재형이 돼서 자, 지금 보면은 읽다잖아. 이거를 높임 표현으로 한다고 해서 읽으시다. 그런데 현재형이니까 읽으신다가 된 거예요. 됐어요? 자, 우리 요 아저씨 뭐 책들 같은 데 보면은 선어말 어미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보자. 주체 높임 표현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주체 따지고 보면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자,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자, 이게 학생들이 요 말을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자, 봐봐. 자, 우리 용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학교 때 했다. 자, 우리 서술어 자리에 있는 그 거를 자, 우리가 만약에 먹다 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를 현재형으로 우리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먹는다. 그 다음에 과거형 만들 때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잖아. 됐어? 그러면 지금 잘 보면요. 먹다를요. 좀 우리가 활용을 하면요. 먹고 먹으니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간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어미라고 합니다. 그럼 잘 보면 먹는다 할 때 이 느는요. 어미 앞에 오게 되잖아. 어미야. 어미 앞에 온다 그래서 얘를 자, 선어말이라고 합니다. 선어말. 여기다 쓸게요. 선어말 어미라고 해요. 자, 어말 어미가 다야. 그거 앞에 온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용언의 서술어 자리에 있는 용언이죠. 우리나라는 용언, 용언에 실제로는 동사와 형용사가 놓이게 되죠. 우리나라 말은. 자, 어간에 선어말 어미, 자, 그 자리에다가 의시다나 시를 넣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깨서를 사용합니다. 주어자, 주격조사에다가. 그래서 자, 우리가 주어 뒤에는 이가
선생님, 은느는요? 실제로 은느는요, 자, 주격 보조사라고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를 쓰거나 서술어 자리에 시자가 붙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체 높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지금 이게 주어 뒤에 깨서 붙이고, 두 번째 서술어 자리에 시자 또는 의시다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특수 어휘가 있어요. 주체 높임을 알려주는 뭐가라고? 특수 어휘. 자, 그거의 이제 대표 주자가 뭐냐면 계시다, 그 다음 주무시다, 우리 자다, 잔다, 그거를 높임법으로 할 때는 주무시다. 그 다음 드시다, 지금 여기 보면 다 시자 들어가는 거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편찮으시다.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돌아가시다. 자, 이런 애들이 나오면 주체 높임이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주무시다, 계시다, 특수어휘. 지금 뭐 이거 책에서는 이거 순서대로 용언의 어간에 의시를 하거나 주어 뒤에 주격 조사 깨서, 그 다음 특수어휘를 상용하는 방법으로 자, 주체 높임을 표현하게 되더라.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더 들어준다 그러면은, 자,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가. 자, 선생님 되게 어, 문법에 안 맞게 한번 써볼게요. 할아버지가 신문을 본다. 이러면 이거 문법 하나도, 문법 중에서 높임법을 1도 안 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높임법으로 바뀌면 할아버지가 주어 자리잖아. 주체를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다에 우리 높임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보시다. 그런데 현재형으로 하면 보신다.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순수하게, 자, 우리 주체 높임 깨서 들어갔고요. 용언 자리에 시자가 들어가서 높임법을 맞춘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주체 높임 표현의 예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자, 여기 왼쪽에 보면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라는 예를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자, 주체 높임 표현에는 주어에 나타나는 주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과, 자,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주체와 관련된 대상, 뭐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등을 높여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시로 선생님 들면요, 자, 이런 거야. 선생님 께서 선생님께서 따님이 있으시다. 선생님께는 따님이 있으시다. 지금 잘 보면 이게 뭐 소유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선생님의 딸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아저씨를 높이게 되는 거니까 간접 높임에 해당됩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선생님을 높여야 되잖아. 그런데 선생님의 어, 원래는 그건 아니지만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선생님께서 따님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 어, 뭐야, 주체를 높인 게 아니라 선생님의 소유물 또는 신체 일부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간접 높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자, 상대 높임인데요. 자, 상대 높임은 이게 제일 쉬운 거야.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주로 종결 어미로 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결어미만 봐도 이게 높임 표현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자, 좀 이따 선생님 예를 들 건데, 자, 상대 높임의 격식체는 주로 공식적인 자리, 그 다음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등이 있고요. 비격식체는 비공식적인 경우, 사적인 경우 해서 해요, 해체가 있더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여기다 쓸까 아래다가, 자, 우리 상대 높임법에, 자, 첫 번째가 하십시오 체가 있다 그랬잖아. 그 다음 하오체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게 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라. 그냥 이거 자체가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자, 이거를 우리가 격식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 해요, 해요체. 그 다음에 해체가 있는데 이거는 비격식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격식이라고 하는 거는 친한 사람이랑 할 때, 그 다음에 공식, 격식체는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격식체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비격식체 해요, 해체가 있는데 종결어미만 딱 봐도 이게 높임법인지 아닌지가 이제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말에 어서 오세요 뭐 이런 거 있다고 치면요, 어서 오십시오. 됐어? 자, 어서 오시오. 자, 어서 오게. 자, 어서 헤라체니까 어서 와라. 그래서 해요체니까 어서 와요. 그 다음에 해체니까 어서 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아저씨는요, 따지고 보면 아주 높임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예사 높임. 자,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뭐뭐 하게, 뭐뭐 이런 거는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을 경우에 이제 높임법을 조금 해서 따지고 보면은 기분 상하지 않게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아저씨는 예사 낮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낮춤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요 아저씨 해요 해체는 비격식체. 얘를 두루 높임 두루 낮춤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뭐 너무 파고드는 문법 내용이고요. 자, 이런 거를 통해서 뭐예요? 상대 높임 표현을 실현하더라.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너희들이 주체 높임이랑 따지고 보면은 주체 높임이랑 상대 높임만, 주체 높임이랑 객체 높임만 잘 구분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자,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 구분할 수 있잖아. 자, 이번에는 서술의 객체, 그러니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주로.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자, 그런 방법으로, 자, 배다, 들이다, 모시다, 여쭈다 등, 자, 특수 어휘를 통해서 실현을 하거나, 자, 또한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깨. 자, 키워드 기억하라 그랬잖아. 깨서. 이게 나오면 뭐라 그랬지? 우리 주체 높임이라 그랬잖아. 뭐뭐 깨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객체 높임이 됩니다. 자, 여기 좀 잘 보시면 우리 교과서의 예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 자, 할머니께 과일을 잡수시겠냐고 여쭈어라. 자, 할머니께 이런 말이 들었잖아. 그럼 이 아저씨가 뭐가 되는 거야? 객체 높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잘 보면은 과일을 드시겠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 종결어미 가지고 이제 실현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객체 높임, 아니 저기 상대 높임을 한 거라고. 됐어요? 자,
자, 그럼 선생님 예시를, 자, 우리 여기 필기 공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갑시다. 조금 문장이 완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자, 객체 높임에, 자,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죠. 자, 우리 실현 방법은, 자, 뭐를 하는 거예요? 자, 부사교 조사, 뭐뭐에게 대신에 깨가 들어가는 거야, 깨.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특수어휘를 사용하더라. 특수어휘.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 아까 전에 나왔는데 못이다, 들이다, 할머니께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자, 뵙다. 자, 우리 뭐 다른 말로 배다 이런 말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쭙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객체 높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자,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줬다, 주었다 라고 하는 문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저씨는 지금 높임법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에게를 깨 선물을, 자, 드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드렸다. 특수어휘 깨와 특수어휘를 이용해서 자 하면은 지금 이게 객체 높임이 됩니다. 됐어요? 자,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자, 병원에 갔다. 예를 들어서 있겠다고 치면 이 모시고가 특수어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 많은 대상이 목적어 자리에 있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객체 높임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좀 키워드를 기억해서 자 문제를 푸시면 높임법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일기에 나타난 높임 표현을 탐구해보자 이랬어요. 지난 주말 나는 오랜만에 할머니를 뵈러, 지금 이게 기억이에요. 할머니를 뵈러 강릉에 갔다. 이게 지금 얘가 주어잖아. 목적어에 나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셔. 됐어?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특수어휘를 사용한 거죠. 보다의 높임, 배러, 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기억은 무슨 높임법이에요? 자, 객체 높임법이 되죠. 그 다음 니은 보시면 아버지께서, 키워드 나왔다. 아버지께서 긴 시간 동안 운전을 하셨지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라 좋아하셨다. 좋아하 시자가 들어간 거 아니야. 됐어? 자, 그럼 이건 누굴 높인 거야? 주어 자리에 있는 아버지를 높인 거지. 됐어요? 그럼 이 예시는 뭐가 돼? 주체 높임법이 되겠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할머니 댁에 들어가자. 맞아. 할머니께서는 나와 누나를 다정하게 안아주셨다. 할머니의 온기가 느껴졌다. 저녁 무렵 할머니 조만간 또 오겠습니다. 자, 높이는 거는 당연히 할머니를 높이는 거고요. 여기 지금 종결어미 가지고서 실현을 한 거잖아. 됐어요? 자, 그러니까 상대 높임법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이 객체, 니은이 주체, 자, 그 다음에 이어지시는 상대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상대 높임법이 뭐라 했어? 자, 종결어미를 가지고서 자 실현을 하게 되면 상대고요. 주체를 높이면은 주체 높임법. 주체.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저씨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자, 다음 그림에서 화자가 자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달리 사용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자,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1년 후, 1년이나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높임법을 쓰다가 1년 후에 사이가 좋아졌나 봐. 안녕? 그동안 잘 지냈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억에 이런 얘기 났어. 친분 관계를 맺기 전과 후가 가와 나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자, 친분 관계를 맺기 전에는 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격식을 차려. 자, 높임 표현을 썼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후에는 뭐가 생긴 거야? 친분 관계가 생긴 거야. 자,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친구 사이인데, 이번 축제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똑같은 친구인데, 자, 학급 회의니까, 이번 축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는, 자, 공식적인 상황 여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나 보네. 됐어요? 그러니까 비공식적 자리에서는 자,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공식적 자리에서는 자,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죠.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자, 우리 가와 나의 높임 표현이 달라진 이유를 화자의 태도나 인식을 중심으로 자, 말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가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친분도가 생기기 전에는 자, 격식적이었다가 비격식으로 바뀌는 거. 나는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자, 비격식적이었다가 뭐로 바뀌는 거야? 격식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인식이 변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대하는 태도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자, 그다음 이제 무슨 예제 같은 거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너 운동장으로 오시래. 자, 이거 정말 유명한 예인데, 자, 일단 뭐냐면, 선생님이, 봐봐. 지금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됐어? 자, 너한테 얘기하라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너 운동장으로 오시래 이러면 얘를 높이게 돼요. 깨서는 선생님을 높이는 거고. 그러니까, 자, 선생님, 지금 틀린 부분을 고치라 그랬으니까 얘를 높이는 게 아니야. 너는 친구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틀린 거예요. 자, 선생님께서 너 운동장으로 오라고 하셔. 이렇게 하면 하셔는 선생님을 높이는 거고 오라고 하는 거는 너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랑 친구 관계니까. 자, 표현 방법이 선생님께서 너 운동장으로 오라고 하셔.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가 나오셨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나오셨습니다. 이러면요. 이거 음료수 높여준 거야.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고객님, 자, 주문하신. 이렇게 하신이 고객님을 높이는 거야. 그 다음은 음료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교과서에 있는 예니까 꼭 좀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시간 표현이에요. 자, 우리나라 말은 진짜 영어는 시제라고 니네 과거, 현재, 미래, 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막 이런 거 다 들어봤잖아. 영어는 엄청 복잡한데 우리말은 얼마나 고마워. 자, 예를 들어서 어, 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썼던 예. 우리 영어로 하면 먹다가 동사 원형이잖아.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시제 하면 먹는 다. 그 다음 과거형으로 하면 먹었다. 미래형으로 하면은 먹겠다.
먹다 또는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 그치? 자, 봅시다. 시간 표현은 자, 시간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을 말한다. 시제는 자,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번주다. 자, 과거 시에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는 시제고요. 자, 선어말음이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잖아.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얘가 어간이고요. 얘가 어미야. 이 아저씨의 다른 말이 어말 어미라고. 그 앞에 오는 얘네들을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고요. 그래서요, 먼저 선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앗, 엇, 엿 이것만 쓰면 과거형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얼마나 편해요. 그치? 그래 놓고 자, 이 아저씨 또는 선어말 어미에 더, 그 다음 던 이런 것들을 써서 시제를 표현한 거고요. 자, 아예 시간을 알려주는 어제, 아까, 이미 등을 부사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쓰면은 과거형이 된다 이런 얘기야. 여기 예를 들었어. 어제 과거형이잖아. 그래서 이게 뭐라고? 부사어. 자, 보다 얘가 어간, 얘가 어미, 앗. 자, 이게 뭐라고? 선어말 어미 이게 된다고. 자,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에는요. 자, 우리 선어말 어미로 니은이 들어가거나 는이 가면 돼요. 우리 가다의 현재형 간다 이러면 되잖아. 자, 먹다의 현재형 먹는다 먹는다 이래 보면 되잖아. 그치?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말 부사어를 쓰기도 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부사어예요. 자, 여기 보면 노래를 듣는 중이다. 듣다에 뭘 넣은 거야? 듣는다 이게 넣은 거잖아. 그치? 아이고 안 보였구나. 됐어요? 자, 그 다음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는 자,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인 시제. 자, 미래 시를 표현할 때는 자, get이나 을 것이다, 을 것을 쓴다. 그 다음에 내일, 장차 이런 말을 쓰기도 하더라. 우리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예를 쓰는데 자, 먹다 미래용어로 하면 뭐야? 먹겠다. 또는 여기 을 써가지고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시간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학교 방송 대본에 자, 밑줄 친 문장을 시제로 표시해 보고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보자. 자, 지금 여기 순서대로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교내 방송입니다. 지금 떠지고 보면 이거는 뭐 현재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찾아보래. 오늘부터 시작하다에다가 니은 거잖아. 방송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 놓고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보면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오늘은 날씨가 맑은데요. 자,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렸다. 자, 과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젯밤에 그 다음 뭐예요? 내렸다. 내리다에다가 엿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 하지만 자, 디귿에 내일부터는 다시 강한 비바람이 불겠다는 예보가 있으니 내일은 우산을 꼭 챙겨 오세요. 자, 얘는 뭐가 됩니까? 미래 시제지 뭐야. 됐어? 자, 내일부터는. 자, 그 다음에 비바람이 불단데 불겠다가 적히면 되겠네. 그 다음 여러분 요즘 지필시험을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자, 아까 2교시에 치러진
수행평가를 망쳤다고. 자, 지금 이게 아까니까 2교시잖아. 과거잖아, 과거. 그러니까 아까란 말이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치르다의 과거형. 치러진. 소리. 다시 쓸게요. 치러진. 그 다음에 망치다의 과거형으로 망쳤다.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마저 읽으면 속생하는 친구의 사연도 와 있네요. 다음 주부터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니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며 자, 시험 공부를 한다는 사연도 있네요. 자, 요건 지금 뭐예요? 현재죠, 현재. 지금이란 단어 들어가 있고요. 들으며 공부를 한다. 됐어요? 자, 차근차근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자, 여러분의 목표나 소망도 이루어질 거예요. 자, 지금 요거 같은 건 이제 미래가 되겠죠. 자, 다른 표현 없고요. 이루어질이 이제 미래형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동작상, 진행형과 뭐 완료형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봅시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상황에 주어진 동작상에 맞게 표현을 해보자. 우리나라 말은 정말 편해요. 자,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법 표현이래요. 자, 동작이 계속되고 있으면 진행상. 됐어요? 자, 뭐뭐 하고 있다. 그 다음, 가, 다. 가다. 뭐뭐가 되어 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동작이 이미 끝났거나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으면 무슨 완료상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되어 있다. 자, 뭐뭐 돼 버리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윤서가 노래를 부르다. 지금 부르고 있는 중이네. 음표 해놨으니까. 자, 윤서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지금 선생님 요 가지 써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 이거는 완료상이래요. 민호가 일어서다. 그런데 이미 일어서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일어서 있는 상태야. 자, 그러니까 민호가 일어서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입니다. 3번. 자, 밑줄 친 부분에 쓰인 시간 표현이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 보기에서 한번 찾아 써보래요. 자, 그러면 자, 올해 들어 가장 큰 둥근 달 보름달을 보려고 발걸음을 서두르는 지금 이 아저씨 지금 여기 TV인데 우리가 TV 화면이 안 보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가족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저씨는 요 표현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화면에서 둥근 달 하면서 이거를 보려고 막 사람들이 이동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겠죠. 됐어? 그래서 이 아저씨를 디귿, 현장감 있는 서술이라고 얘기했어요. 진술. 자, 그래 놓고 자, 엄마라고 합시다. 예전에 살던 집에서는 달이 참 잘 보였었는데 말이지. 자, 지금 이거는 뭐예요? 현재는 안 그런데 과거엔 그렇다니까 요 표현이 되겠죠. 니은 니. 자, 그리고 달은 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로 지구를 돈다.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우리 일반적인 사실 전달을 하고 있죠. 기억에 해당되는.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능동, 피동입니다. 학생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능동, 피동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문장에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할 때 주어가 자신 의지대로 자, 한 것인지 자, 다른 대상에 의해 당하는 것인지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 전자를 뭐라고 하냐? 능동. 후자를 뭐라고 한다고? 피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니네가 이거를 좀 기억을 좀 하세요. 이게 피동이라고 하는 게 너희들 피해자란 말 알잖아. 피해자. 그럼 이 피동은 당한다야. 됐어요? 봐봐. 제 힘으로 움직이는 행위의 주체가 주어의 문장을 능동문. 이와 달리 행위의 주체가 아닌 행위의 대상이 주어의 문장을 피동문. 아이고 이거 뭐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놨잖아. 그치? 됐어요? 자 어쨌든 선생님 좀 이따 얘기를 예시를 들 건데, 자, 피동문을 표현할 때는 동사의 어간, 피동정미사 이히리기를 붙이거나 되다를 붙이면 뭐가 돼? 이게 피동문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예시를 좀 어, 한번 들어볼게요. 너희들이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자, 일단 선생님이 능동문 하나를 먼저 하나 적어 볼게요. 경찰, 도둑, 잡다라고 생각하면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 경찰이 주어고요.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잡은 거잖아. 됐어요? 이게 뭐냐면 능동문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걸 내가 피동문으로 바뀌면, 자, 얘네 목적어와 주어 자리를 바꾸면 돼. 도둑이 경찰에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잡다야. 자, 우리 이 표현은 앞에 했을 때 과거형, 과거 시제를 알려주는 선어말어미잖아. 잡다에 앉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아저씨가 능동문의 동사라고 보면요. 우리 이거를 피동문으로 바뀌면 뭐가 되겠어? 잡히다가 되겠죠. 잡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도둑이 경찰에게 뭐라고? 잡혔다.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선생님이 히를 넣은 거야. 무슨 말이 됩니까? 됐어? 자, 그러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면 돼. 주어와 목적어 자리 바꿔주고, 선어말 어미에, 자, 따지고 보면 여기가 어간, 어미 요 사이에, 자, 피동전미사라고 합니다. 이히리기 우구추. 알겠어요? 쏘리. 이히리기를 넣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참 이게 이거고요. 또는 뭐뭐 되다를 하거나 뭐뭐 되어지다. 됐어? 자, 요런 것도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다. 라고 하면요. 지금 선생님 요 아저씨 얘가 지금 여기 2번이라고 할게요. 2번의 얘가 이런 거야. 자, 이거는 1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은 요거고. 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자, 드러나게 되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자,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피동 표현이 되는 거예요. 피동 표현.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되어지다. 요게 요거야. 야, 쏘리. 요게 3번. 요거 3번 해보자. 요예다, 요. 이 되다, 같은 경우는, 어, 되다. 자, 우리 이거를 2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의 얘는, 자, 예를 들어서 그가 학급 회장으로, 자, 선출되다. 근데 문장에 뭐 과거형을 넣어서 되었다 이러면 이 친구의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가 학급 회장으로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뽑히게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아저씨 이렇게 표현하면 요거고요. 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다 라는 의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보통 우리 피노키오는 이희리기를 넣어서 실현을 하더라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아래 내용 보시면 다음 방송 보도를 바탕으로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과 효과를 한번 보자. 자, 이렇습니다. 김 기자, 독도는 해양 생태계 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독도 바다의 터줏대감인 자, 혹돔이 어민들에게 종종 발견됩니다. 기억. 자, 그리고 그런데 최근 독도의 바닷속에서는 해조류가 사라지고 있어 독도의 해양 생태계에 대한 우려에 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여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기억에서 피동 표현을 찾고 피동 표현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한번 보래요. 지금 보면은 당연히 피동 표현 여기 있는 거지. 자, 발견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저씨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따지고 보면 이 발견은 앞에 붙어 있는 거고, 지금 요 문장 구성을 보면은 발견 되다. 그거를 우리 방송이니까 우리 격식체를 쓴 거죠. 되다. 혹돔이 어민들에게 발견되다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격식체를 붙인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가 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위에 자, 세 번째, 두 번째 되다라는 말을 붙여. 되다를 붙여. 자, 뭐를 한 거예요? 자, 피동 표현을 실현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2번. 기억을 능동문으로 바꾸어 보래요. 혹돔이 어민들에게 종종 발견됩니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은 원래 이 친구가 주어 자리에 있던 게 이렇게 바꿔서 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어민들이 자, 혹돔을 종종 발견합니다. 자, 이러면 능동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바꾸고 피동 표현을 섞어 가지고서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되잖아. 그치? 됐습니까? 자, 김 기자가 니은에서 능동 표현 대신 피동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으면 그 이유는 뭐냐? 됐어요? 그러니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이거를 능동문은 어민들이 혹돔을 찾으러 다니는 그게 되잖아. 그거는 뭐야? 찾아가지고서 발견되는 거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 뉴스와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피동 표현을 쓰게 되면서 자, 방송 보도 내용의 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방송 보도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의도적으로 사용할 때 자, 피동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 됐어요? 자, 보시면 그다음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 다음 말에는 잘못된 피동 표현이 있더라. 그거를 적절하게 찾아서 자, 고쳐봅시다. 이랬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인정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 자, 벌써 찾았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모여진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되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자,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모여진 성금은 지금 또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이야. 모여진.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뭐냐면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중피동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중피동을 쓴 표현이 되는데 여기 있네. 능동 표현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거나 이중 피동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자, 이거는 이중 피동이란 피동 전미사가 결합된 동사에 뭐뭐 되어지다를 결합을 해가지고 두 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자, 여러분의 따뜻한 인정이 누군가에는 삶의 희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모여진, 자, 모인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되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에 피동 표현이 쓰인 사례를 찾아 적절하게 쓰였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흔히 실수하는 거 하나 한번 쓸게요. 자, 천이 즐겨서 잘려지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잘려지지. 자, 어떤 게 맞냐면 천이 즐겨서 잘리지 않는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들면 바람에 문이 세게 닫혀졌다. 이런 표현. 자, 바람에 문이 세게 닫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를 괜히 두 번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갑니다. 자, 인용 표현입니다. 자, 인용 표현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볼게요. 먼저 본문부터 읽을게. 자,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다 쓰는 표현인데, 이때 문장 속에 따와서 넣은 말을 글의 인용절이라고 하고, 인용 표현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어요.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 글을 원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가지고 오고요. 자, 큰 따옴표를 넣어서 표시하고 인형절 다음에 조사라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키워드로 큰 따옴표 그 뒤에 라고를 붙여준다고. 됐어요? 자, 이게 이거 틀리면 바보 된다. 자, 직접 인용입니다. 지난 여름 얼굴도 모르는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진 강 뭐뭐씨는, 자, 여기 큰 따옴표 보이죠?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저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게 직접 인용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 직접 인용 말고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용만 끌어다 쓰고 그 형식은 유지한 채로 인용하는 건데, 인용절 다음에 고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지금 바꾼 겁니다. 지난 여름 얼굴도 모르는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진 강 뭐뭐씨는, 자,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자신과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지금 요 부분을요,
조금 고쳐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오는 형태입니다. 됐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간접 인용. 그러면 다음 빈칸을 채우며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래. 자, 보겠습니다. 그는 어르신께, 자, 큰 따옴표, 제가 저녁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어르신께 자기가 저녁을 준비, 이 끝부분을 좀 우리말인데 조금 바꾸면 되잖아. 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됐어요? 자, 탐구 결과. 자, 큰 따옴표가 사라지고 조사라고가 고로 바뀌게 되고요. 문장 종결 어미는 뭐뭐 씁니다에서 뭐뭐 다로 바뀐 거죠. 하겠다.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뭐예요? 상대 높임을 사용한 거죠. 상대 높임 표현과 인칭 대명사 등이 바뀌더라. 지금 여기서 요 부분 제가, 자기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가 바뀐 표현이죠. 됐어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2번. 자, 다음 강연문에 쓰인 인용 표현의 효과를 탐구해보자.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 산책 강연의 주제는, 자, 영국의 뛰어난 작가 셰익스피어와 그의 문학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모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 사람이 그의 글솜씨를 극찬하였는데 그중 기억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가를 모두 넘겨주더라도 셰익스피어 한 명만은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인용으로, 니은은 간접 인용으로. 자, 지금 이게 간접 인용이니까 직접 인용으로 바꿔보래요. 자,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은, 직접 인용이니까 큰 따옴표 써야 되겠죠? 국가를 모두 넘겨주더라도 셰익스피어 한 명만은, 자, 넘길 수 없다. 이게 엘리자베스 여왕의 한 말이잖아. 없다. 큰 따옴표 마무리하고 뭐 해야 돼요? 라고를 붙여주면 되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자, 뾰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니은에서 셰익스피어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거를, 자, 자, 간접 인용으로 바꿔보래요. 자, 그러면은 셰익스피어는, 자, 좋은 일도, 큰 따옴표 없애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로 바꾸면 되겠죠. 됐어요? 자, 비롯된다고, 요 부분이 중요한 거야. 알았어? 됐습니까? 자, 그럼 강연에서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자, 우리 이거는 이제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간혹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한 말을요 갖다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됐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 말임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 자, 일단은 객관성, 객관성과, 자, 우리 사실성, 이거를 높여줍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특히 직접 인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장감과 생동감. 그러니까 보통 강연에서 자기 목소리는 원래 목소리로 내는데 인용한 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목소리를 좀 변조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 어떤 경우, 어떤 느낌이 현장감이나 생동감,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용 표현을 쓰는 그 효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인용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명언을 친구들에게 한번 이거는 각자 해보시면 되죠. 직접 표현 쌍따옴표 쓰고요. 그 다음에 라고 직접 인용. 자, 쌍따옴표 쓰고 뒤에 라고 붙여주면 되고요. 간접 인용은 자, 요 문장의 내용, 그 다음에 서술어를 잘 바꾼 뒤에 고를 붙여주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5단원 문법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파트를 다 마무리했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 가지고서 좀 연습을 좀 하시고, 자, 지금 아마 문법 저기 피동 표현 요거 할 때 조금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주체, 객체 할 적에 키워드를 기억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자, 요거는 기말고사의 핵심 단원이 됩니다. 등급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수님입니다.